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번 자바 알고리즘에서 결과값이 100이 나오도록 괄호 부분에 알맞는 키워드를 맞추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괄호 부분에 뭐가 들어가겠느냐 이걸 맞추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정답은 임플리먼트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가 뭔지를 좀 둘러볼게요. 원래는 되게 설명이 뭐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임플리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선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도 알아야겠죠. 네, 얘가 원래 이제 상속이죠, 상속. 상속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루트가 우리가 상위 클래스죠. 얘가 제일 상위 클래스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하위 클래스입니다. 원이 하위 클래스가 돼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서 설계한 어떤 뭐 속성이 있을 거고 기능이 있을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 저 같은 말로 이게 저 변수라고도 하죠. 네, 객체라고 해도 돼요.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함수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나요? 저기죠. 메소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대로 이 화살표대로 이렇게 물려주니까 원이라고 하는 하위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루트가 가진 속성과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네,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속의 기본 원리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자바에서는 지금 옆에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트가 1한테도 물려주고, 2한테도 물려줘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다중상속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자바에서는 원래 다중상속이 안 된대요. 이게 이제 불가능하대요.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체수단으로 등장한 게 바로 임플리먼트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등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도록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건데,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동작 원리가 그렇게 된대요. 임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루트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뭐 fly라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네, 이걸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이제 임플리먼트 상속을 시켰어요.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자, 임플리먼트 클래스에게 임플리먼트 상속을 해서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 클래스는 플라이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준 건 맞아. 물려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설계해야 돼요. 플라이 함수를. 재정의 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걸 다시 설계한다는 뜻이. 알고 계세요? 원래 다시 설계한다라는 말이 예, 이게 보통 재정의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원래.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이제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임플리먼트를 원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2한테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2 클래스한테도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제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 클래스도
fly 함수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다시 설계 재정의한다. 이렇게 동작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임플리먼트의 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외에 뭐 복잡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블로그에 이거 자세히 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고 계세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다중상속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대체 수단으로 등장한 게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가 쓰인다더라.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원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투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이거죠. 아시겠죠? 임플리먼트 키워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리먼트 상속을 하면은 원 클래스에서 fly 함수를 다시 설계할 수 있고 투 클래스한테도 임플리먼트 상속을 하면은 투 클래스에서도 이 fly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제가 임플리먼트를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뭐 테스트 여기 뭐 설계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 이글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테스트 클래스 거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더라. 예. 자, 이제 메인 함수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메인 함수 쪽에서 봤더니 자료형이 이글 자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글 자료형이죠. 이글 자료형. 네. 오늘 여기다가 제가 할게요. 이글 자료형. 네.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자료형이 되는 겁니다. 자료형. 우리 C 언어 스타일로 공부를 좀 하자면 아시겠죠? 이게 자료형이에요. 근데 이 자료형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객체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멤버. 네. 얘가 이제 객체 이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멤버1이라는 객체 이름을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new라고 하는 연산자가 등장을 했죠. new. 네, new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입 연산자 들어가 있고, new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새로 만드냐면, 이글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넣은 겁니다. 알고 계세요? 이글 생성자. 이게 이제 생성자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문법이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멤버1이라는 객체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객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멤버1에 객체에 접근해서 점이기 때문에 점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객체에 접근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뭡니까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 뜻이죠.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속성을 뭐 변경하거나. 네, 이 문법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점 그러면은 이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을 해서 뭐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속성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 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실행하라 그랬어요. 네, 업이라는 함수를 수행해라.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업이라는 행동을 해라. 자,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당연히 봐야겠죠. 우리가 이글 클래스가 지금 여기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설계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게 뭐예요? 얘네들을 상속받은 겁니다. 업이라는 함수와 다운이라는 함수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속을 받았으니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플리먼트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계. 이런 식으로 업이라는 함수를
여기에 다시 재정의한 거죠. 네, 다운이라는 함수도 다시 설계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t가 정수 타입, int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네, 원래 이제 인티저인데, 근데 이걸 이제 정수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표준입니다. 표준 타입.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밸류 값을 0으로 했어요. 0으로 초기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이라는 함수를 수행을 해야 되죠. 왜? 아까 여기서 업이라는 함수 실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업이라는 함수에 이제 접근해서 봤더니 밸류는 밸류 플러스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밸류 플러스 100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밸류 값은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0 더하기 100을 하게 돼서 100이라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글 클래스에서 업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member1이라는 객체에 또 접근하는 거죠. 맞죠? member1이라고 하는 객체에 접근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print value라는 함수를 하라 그랬죠. 행동하라 그랬죠. 이거 맞나요? 오케이, 맞네요. print value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print value라는 함수로 또 접근해서 봤더니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출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value 값으로 출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력 화면 창에는 100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찍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알고리즘이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함수가 있긴 있는데 상속을 해줬는데 얘가 이제 임플리먼트다 보니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다시 설계한다. 내가 다시 설계한다. 해당 하위 클래스에서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알고리즘 문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설계하는 특징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 오버라이드라 그럽니다. 네, 오버라이드. 이거를 뭐 재정의, 뭐 다시 설계, 네, 뭐 보통 이런 뜻으로 원래 쓰이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용어니까 같이 좀 추가해 놨어요.